그러면 우리 스튜디오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스튜디오 위치가 상암동인데 그렇죠. 제 기억은 저 뒤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고 언제쯤인가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에 그러니까 1970년 아, 난지도? 예, 난지도 시절. 예. 그때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땅이거든요.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 위에 마을이 있었죠? 마을이 있었어요. 쓰레기 위에. 맞아요. 지금도 필리핀 가면 그 마을 있듯이 예.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분리수거 안 하고 네. 좋은 자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걷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동사무소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구조였죠.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미디어 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상암동은 그럼 앞으로 더 발전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들로 유명하지만 네. 원래는 여기 상암이라 안 그러고 수색이라 그랬죠. 수색이 아시겠지만 물 숫자에다가 빛깔색이라 물빛으로 이렇게 지붕을 표현한 거죠. 맞아요.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색역에 내려야 미디어 요 그렇죠. 방송사들이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은 저 다른 DMC 같은 데 내리면 한참 돌아와야 돼요. 맞아요. 역시 이쪽은 수색권이다. 아. 그래서 이쪽을 보실 때 수색으로 봤을 때 여기가 넓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책 핵심인데 네. 사람마다 정말 살기 좋다는 개념이 너무 다르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통일돼서 한국인은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거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냈을 때 여기가 비싸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걸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이 이제 시도했다라는 게 아마 다른 분들이 재밌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서울을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상암동이니까 상암동 얘기했고 네. 근데 뭐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다고 얘기하는 강남 땅 강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죠. 살기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사기 좋다고 얘기하죠. 살기 좋다. 예. 부자가 된다. 그렇죠. 거기서. 예. 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네. 뭐 물론 이미 그들만의 리그라 네. 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강남이 언덕입니다. 이렇게 그 한강 하류에서 물이 쓸어 내려가면서 깎아내고 남은 언덕이 남은 데라 논현 같은데 이렇잖아요. 막 강남역도 그렇고 맞아요. 국기원 작년인가 언제도 홍수 나가지고 8월에 그랬죠. 예, 강남역 쪽 주변에. 난리 예. 났어요. 근데 그게 언덕이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길을 놓다 보니까 물이 모인 거죠. 그래서 그때 강남 지난 8월 9일인가 9일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때도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은 무사했어요. 거긴 조선시대부터 사람 살던 곳들. 예. 그러니까 강남은 어떻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세분화시켜서. 그리고 강남이 그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강남이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사기 좋은 곳인 이유는 강남은 안전해서 그런 거죠. 안보적으로. 한강을 건너 있으니까. 건너에서 안전한 거고 한강 이북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강북에 또다시 6.25가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보낸 거고 그 다른 도시 다른 나라들은 신도시 만들 때 부자들이 안 옮깁니다. 지금도 이태원 성북동에 사람 살잖아요. 정말 고집 피워서 버틴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50년 6월 25일에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강남으로 내려온 거죠. 앞으로 강남 같은 데는 안 태어난다. 그거는 정말 긴박한 안보 위험과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강한 정책 의지가 결합돼서 사람들을 내려보낸 거지. 네, 맞아요. 여기가 살기 좋아서 살아봅시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안 당했다면 79년, 80년쯤에 세종 지역이 제2의 강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과정을 겪었고 이제 그런 정책을 할 만한 의지는 저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강남은 불패일 거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강남은 침수의 위험도 있고 네. 안보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졌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강남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예, 존재할 뿐 아니라 아마 한국 제1등급지로서 남겠죠. 근데 그 전에 보면 말이죠. 진짜 전통 부자들, 회장님이 많이 살던 곳은 평창동, 그렇습니다. 성북동, 그렇습니다. 맞아. 그다음에 유엔 빌리지 쪽도 아, 그렇죠. 한남동. 예, 거기도 예. 어쨌든 강북이잖아요. 그렇죠. 강북이죠. 거기도 계속 그냥 부촌의 명맥을 이어갈까요? 그렇죠. 지금 유엔 빌리지는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만들어준 데잖아요. 맞아요. 여담입니다만 유엔 빌리지가 반포에도 있었습니다. 아, 두 군데 그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 건너 양쪽에 있다가 그거 지금 바꾼 게 삼풍 아파트 자리. 그거 한번 사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놀라요. 이거 어디냐고. 그게 반포였던 거예요.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 예. 거긴 없어지고 강북은 만들었는데 지금 외국인은 별로 안 삽니다 이제. 근데 재벌 분들이 사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풍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강북인데 강남 같은 강북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서초, 강남, 한남, 그렇죠, 용산 그렇죠, 그렇죠. 그쪽을 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 덩어리죠. 네. 그러니까 강남 4구 질문도 있었지만 네. 강남 4구는 용산이죠. 네. 강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동부터 동쪽의 하남, 광주 네. 쪽은 다른 생활권.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기 좋지만 이게 강남에 붙은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남쪽은 아니지만 강남에 버금가는 곳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한남 일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교통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확장되면 마포까지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한 덩어리로 강남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얽힐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강남을 꼽을 수 있다면 용산, 마포, 여의도. 여의도까지. 예.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도가 영등포구긴 한데 다른 영등포가 다르잖아요. 또 달라요. 네, 좀 작아서 독립을 못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예. 저기 서울에서 살기 좋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들은 네. 어디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1대1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네. 제가 가장 질문 드리는 거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지가 좋냐 산이 좋냐. 그거 정말 사람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산을 보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저는 보면 별로 안 행복해요. 저는 평평한 땅이 좋아서 전 서쪽이 좋고 산 좋아하는 분들은 보기도 좋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동쪽의 땅이 좋다. 동북 쪽이 최고죠. 그런 의미에선. 그러면 동쪽으로 팽창하는 거는 여전할까요? 동남쪽으로 팽창합니까? 영등포로 갔는데 그게 강북의 위상을 뺏어갔느냐 그건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부도심. 그리고 영등포는 원래 독립적인 땅이에요. 한때 영등포 시가 될 뻔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개가 생긴 거지 뺏어온 게 아니고 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동이 만들어진 거는 뺏어온 거죠. 특히 원래 그러려고 만든 강남이라. 그러니까 역시 유사시에 강북 쪽에 무너져 버리면 이쪽에서 행정을 치르겠다는 생각이라서 지금 법원이 있는 서초동 있잖아요. 네. 거기 시청이 올 예정도 있었어요. 그 앞에 꽃동네에 있었던 서초동 꽃동네. 그랬구나. 그 앞이 시청사 예정부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행정적으로 만든 데라서 영등포랑 위상이 다르고 영등포의 확장도 아니다. 세 개가 각각 만들어지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현재 삼성 반도체와 함께 동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앞으로 서울이 지향해야 할 도시로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인구 좀 줄이고 집값 좀 내려야죠.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불가능한 그러면 게 진짜 아닌가요? 살기 좋아지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확 줄 건 아닌데 저는 한 700에서 800만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약간 부하가 줄어들고 그럼 대중교통이든 자가용 운전이든 좀 편해질 것 같고 아니, 그런 해외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뉴욕 같은 데죠. 뉴욕? 뉴욕은 정치 적이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경제 도시. 예. 그 그리고- 뉴욕과 함께 주변 도시들이 나누어 갖는 그 부담을. 그러면 정치 도시는 세종쯤 돼야 된다. 저는 사실 행정수 이전 찬성했었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중심이 거기니까. 예. 서울은 가상 속의 통일한 국의 중심이지. 통일 국가의 중심. 사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끄트머리 변방입니다. 예. 지방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공무원분들 일주일에 3번을 길에서 살아요. 맞아요. 그 결제 받으러 국회에.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서울을 대체할 만한 도시는 세종과 세종 주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대전, 세종, 청주.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대세청 메가시티라고. 하지만 강남의 위상을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거는 강남은 여전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경로 의존성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세종과 대전은 특히 그 정부가 뭐랄까 그 지역의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청주는 LG 반도체 이런 게 있고 한데 세종과 대전은 국가가 산업입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 와야 이게 좀 승성하고 네. 공무원들이 집 사주는 거라 아주 공무원 의존성이 강한 도시라서 강남만큼 자생성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한다. 예전 같은 붐이 다시 일어날까요? 일개 신도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디냐? 네. 그게 분당이냐, 일산이냐, 산본도 있나? 삼본이냐, 네, 삼본이냐. 중동이냐, 평촌이냐. 네. 요즘에 하필 제가 요즘 일산 신도시 살고 있는데 네. 저 끄트머리에 그쪽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위에 운정도 새로 만들어졌고 해서 네. 그리고 중간에 탄현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굳이 집을 새로 짓기보다는 딴 데로 주변에 옮겨가지 않나 싶고 네. 다만 분당이나 평촌은 상황이 다른 거죠. 분당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분당이 생길 때도 신강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저는 그쪽을 그래서 확장 강남이라 부릅니다. 확장강남. 강남적인 삶의 양식이 있다 생각하는데 잠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복합 쇼핑몰 짓고 그리고 호수를 만드는 없으면 만들기라도 하는 그 방식이 지금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방식이 현재는 천안 아산까지 가 있는. 그래서 일산 같은 데 새로 만드니
만드느니 그쪽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압박이 심하지 않을까. 분당 얘기하면 판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판교는 어떻습니까? 판교는 좀 작죠. 전체적으로 지형이 좁은 거 아시죠? 네네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잘 짓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 비싸져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못 살죠. 그래서 요즘에 이천이나 용인이 그 영향을 받아서 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판교의 한계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섞여 있어야 이게 도시 자체가 살아나는데 그냥 여기는 일만 하는 곳, 부자만 사는 곳, 내 땅은 아닌 곳이 돼버려서 그런 심리적 괴리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분당하고 일산을 나누는데도 또 안보 논리가 있죠. 아, 그렇죠. 일산은 또 북에 너무 가깝고. 일산 신도시 자체가 원래 군부대 자리였죠. 네, 맞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했던 데가 바로 거기 일사단이 그쪽에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군부대 설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자리 줄 테니까 그리고 아파트 배치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빼달라고 했던. 네. 근데 그렇긴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기 신도시 분양받을 때 그 북한은 가깝고 강 이북이라는 것 때문에 분양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네. 맞아. 네. 어쨌든 강남으로 간다라는. 예를 들어 반도체도 삼성은 강 안 건너잖아요. 네. LG는 내려가더라고요. 건너잖아요. 내려가죠. 남쪽으로 최근에 내려가더라고요. 용인도 가고 이제 네. 천안 아산도 가고. 네, 네, 근데 네. LG 반도체는 거꾸로 DMZ 근처까지 갔습니다. 파주 공장. 맞아요.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있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천안 쪽 답사에 보면 아산이나 삼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네. 삼성 역세권이라고.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남쪽이 점점 계속 힘이 커지고 있어서 맞아요. 북쪽 일산을 운정 이쪽이 힘을 받을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우리가 누구나 살기 좋다고 하는 곳은 이미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아까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 얘기했는데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데 재건축 얘기하면 예. 다 용적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뭐 얼마냐 사실은 높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따닥따닥 짓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박장 아파트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그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어쩔 허용해 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지어서라도 사람이 살고 싶다면 사는 거죠. 그거를 왜 정부가 알아서 미리 걱정해 주냐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불편하면 알아서 빠질 거예요. 이 시장 논리를 왜 자꾸 강남에 사시는 공무원분들이 자기 개입을 하느냐? 진짜 왜 자기 집 주변 회적하게 하려고 자꾸 개입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500% 용적률은 수원에 나왔거든요. 수원역 근처에 잘 살아요. 네. 처음에 지을 때 사람은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뭐 비싸게 거래도 되고 잘 삽니다. 그건 정부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 능력은 그 정도 되니까 그것도 걱정할 부분은 시공 능력은 이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거기서는 이제 건설사들의 개별 역량을 좀 볼 필요가 네. 있죠. 제가 책에서는 소개를 했지만 몇몇 건설업체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고 몇몇 뭐 리얼로 시작하는 그런 데들이나 근데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좀 보셔야죠. 그리고 그 아파트 지을 때 업체에 따라서 선호하는 땅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어떤 업체들은 좀 독특한 땅에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싸거든요. 근데 그게 왜 싸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건축뿐이 아니고 도시를 재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도시를 재개발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착률이죠. 원주민 재정 착률. 결국은 지금 보고 있으면은 그 단층이나 2층짜리 있는 빌라촌이라든지 성수동 같이 또는 뭐 미아 같은데 아파트를 지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니까 좋지 않냐인데 그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재정 착률이 10% 미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착률에서 자기 땅에 몇십 년 살았으면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데 지금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땅 뺏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인간의 기본 원리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정해지고 이건 이제 인문학적인 방법입니다만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기 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자꾸 2년마다 옮겨 다니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광역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착률을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임대주택은 사실 임대주택이 답이라고 보는데 더 많은 임대주택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그러려면 전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를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에 많이 받아내야 된다. 업체들로부터. 그래서 뭐 싸우더라도 어쨌든 많이 해놔야 그 예를 들어 세입자들이 수가 늘어나서 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그쪽이 소셜 믹싱을 함으로써 혼종의 힘이 생긴다. 저는 혼종의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원주민이 다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땅이 우리나라 땅이 모든 땅이 다 용적률 높이해서 50층으로 짓기에 적합한 땅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일산이죠.
일산이 있고 몇몇 신도시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지역은 연약 지반이라서 그냥 신경을 잘 쓰면 됩니다. 지금 기술은 있어요. 근데 신경을 안 쓰고 지은 것들도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저는 송도 신도시는 신경을 써서 지었다 생각해요. 사실 거기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는 바다였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어느 그럼 순간 매립지예요. 2000년도 초에 갔더니 빈 땅에 안개만 끼어 있어서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생각했었어요. 엄청나죠 지금. 근데 거기는 너무나 주목받은 곳이고 국제 신도시를 꿈꿨기 때문에 기반 공사도 잘했고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일산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연약 지반입니다. 네. 거기는 석기 시대부터 한강물 들어와서 침수되던 곳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한국 최초의 벽시도 나오고 가와지 벽시라고 그 정도로 뻘이 많은 곳이라 몇 년 전인가 그 열파이프 터져가지고 사망자 났었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그 구두 닦기 사장님. 네. 그게 이제 땅이 뒤틀린 건데 연약 지반 때문이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1, 2기를 거쳐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를 아, 지난해부터, 지지난해부터인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양도 할 때 막 사람들 막 네. 몰려가고 막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부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이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직 몇몇 신도시 딱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분양이 시작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3기 신도시는. 여기가 정말 할 수 있냐 아니냐. 제일 대표적인 게 공항, 군공항이 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신도시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가보면 실제로 꼭 군공항 문제가 아니더라도 소음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농민들하고 아직 타협이 안 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저 인천 부평 계양구에 네. 그쪽도 동양동 그쪽도 3기 신도시 예정지거든요. 평택 고덕 신도시는 유명한 사례니까 3기 고덕 신도시 지을 때 탄약고를 뺀다는 전제로 미군 탄약고 했는데 아직도 안 빠졌고 제가 지난달인가 다시 봐갔는데 여전히 폭발주의라고 붙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미군 탄약고거든요. 미군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옮겨갈 텐데 그런 게 있고 계양 그쪽도 탄약고가 있고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런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스무스하게 갈 것인가? 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조건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녹지라든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개발 호재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포인트인데 요컨대 투자로 봤을 때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크게 나올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말 작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는 경기도나 지방의 신도시를 가는 것이고 네. 뭐 큰 돈 있는 경우는 역시 강남에서 게임을 하셔야죠. 근데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답사 많이 다니실 때 뭘 가장 염두에 두고 보세요? 저는 사실 다 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갈 때 네.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로드뷰도 다 보고 가긴 하지만 네. 들어갈 때는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가요. 이거를 보겠다고 들어가면 땅을 놓쳐버리는데 놓쳐버리는 정보 중에 좋은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고 있으면 저 주민이 와요 옆에서 뭐 찍냐고. 동네 주인 얘기가 중요하죠. 그거 한두 마디가 굉장히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답사 다니실 때 그 앱을 활용하십니까? 거기 예. 뭐 지도 앱이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뭐가 제일 좋아요? 그거는 다 달라요. 카카오 맵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여주는 게 강하고 네이버는 가게라든지 건물 찾을 때 좋고 구글은 한국 앱이 가려주는 음영 처리하는 민감한 시설을 찾을 때 좋고 아 그래요? 그러신 외국 서비스 앱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정말 민감한 걸 찾을 때 4개 정도 동시에 돌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티맵 켜면 색깔 칠해졌잖아요. 지금. 네. 그거 말고 위성사진을 봐야죠. 그게 기본. 위성사진만 보실 줄 알아도 여러분이 많은 기획부동산에 안 속습니다. 라는 게 이 책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위성 사진에서? 지형? 지역 말하자면 색을 칠한다는 거는 네. 이 지도 제작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근데 운전할 때 안 중요한 건 빠져버립니다. 정보가. 그리고 부동산들은 특히 몇몇 부동산은 그걸 살짝 장난을 쳐요. 개발 예정지역으로 좀 넓게 칠한다거나 여기 문제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는데 위성사진 켜면 경사가 보이는 거예요. 고도라든지 그쵸, 이제 지형의 천변의 기반이라든지 뭐. 상습 침투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보려면 위성사진 봐야죠. 위성 사진으로. 그것만 볼 줄 알아도 안 속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그럼 우리는 아직 안보 영향이 있어서 아주 강하죠. 민감사항 지원했잖아요. 예. 위성은 그게 보여요? 위성사진 색을 칠했다는 게 보여요.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뭐가 있다. 보면 초록색인데 등고선도 없고 길이 표시인데 갑자기 길이 끊어져 있고 그럼 군사시설. 이상 신호가 있고 저 지난주에 포항 울산 답사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울산 포항은 거의
뭐 도시의 몇 분의 1이 그냥 채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여기 화학,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 전부 다 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대단히 지도가 주관적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몇몇 지역들은 그 모르고 갔다가 평일 분양받아 이사 가서 주말에 이제 회사 간 다음에 평일 오전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아, 공기 왜 이렇고 차가 왜 이렇게 컨테이너 다니고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위성사진만 봐도 여기 대충 이렇게 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 전에 네. 그 미리 좀 검색을 해봐야 될 필수 사항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주변에 뭐 군부대라든지 그렇죠. 공장. 공기 공해라든지 뭐 길의 또 넓이라든지. 길의 넓이 또 그리고 천이 가깝나도 봐야 되고요. 아까 이제 집안 말씀하셨는데 지방 그랬는데 지방은 좀 알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검색을 좀 하셔야죠. 요즘에 검색 기능이 발달해서 그리고 기반함 같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연구기관들이. 요즘 우리가 뭘 투자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할 때 무슨 세권, 역세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교육 뭐 하나 학세권이 실세권 뭐 이런 습세권. 뭘 가장 봐야 그게 좋은 동네일까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말은 일단 너무 장난치게 좋아서 최근에 일산 신도시 고향에 있는 그리고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 그쪽에 최근 호재는 KTX 운정역 아니 GTX 운정역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걸음 빠른 편인데 제 걸음으로 봐도 15분 넘는 데인데 운정역 역세권이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거죠. 파주 땅이 좀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정지에서 공원으로 15분이냐 그 사이에 공장과 하치장이 있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좀 약간 공원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차가 밀리고 이러니까 네. 오히려 더 역세권이 각광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뉴욕 같은 데가 사실은 차를 안 몰잖아요. 그게 맞는 방향인 거죠. 근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차 두고 지하철을 타봤거든요. 약속 시간에 항상 차를 타고 가면 늦거든요. 늦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딱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정시성이 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말했지만 대도시일수록 차를 안 몰고 다니고 네. 밀집해 사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친환경적이라는 거고 맞아, 그 지하철을 깔아주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GTX는 사실은 이게 비유를 드리면 서울 지하철이 2호선이 아닙니다. 그치. 한 2개 내려가면 플랫폼 나오고 2, 3분 하듯이 오는 열차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도시형 통근 전차가 아니라 네. 철도입니다. 경부선 같은 거예요. 광역 철도예요. 자꾸 이거를 전철이라고 말을 장난을 치는데 네. 여러분 기대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물론 없던 지역에 음영 지역에 채워주는 영향은 강해요, 확실히. 하지만 2호선 아니다. 근데 GTS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저희 서울 인구들이 좀 경기도권으로 다 이렇게 빠질 수는 있진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 GTX A씨는 이미 수많은 광역버스가 지나는 노선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띄엄띄엄 있거든요. 철도역이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GTX를 탄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에 산다고 합시다. 네. 고덕인데 딱 역 앞에 사는 게 아닐 거라면 그 역까지 버스 타거나 맞아요.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맞아요. 거기서 목적지 간 다음에 또 다시 목적지에 또 이동해야 네,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럴 바에는 전 버스 타겠습니다. 빨간 버스. 경기도 그래요. 집버스나 맞아요, 엠버스.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연결해줘요. 더 빨리 가죠. 포인트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GTX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예요. 근데 아마 D나 B는 없던 지역을 가는 거라서 영향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강남을 통과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고 맞아요. 예.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얘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도 요원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늘 지방 답사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경상도라고 했을 때 두 도시의 이름 딴 거거든요. 예, 경주하고 상주. 두 도시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는 어떻게 대표적 도시였는데 네, 지금 소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충청도, 네. 충주와 청주인데 네. 충주는 특히 인구가 25만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그랬던 겁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은 이미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인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만들어진 군사 도시들이 많이 소멸했어요. 포천 북쪽이라든지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 소멸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다만 삼남 지역이라 부르죠. 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이 한국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많은데 자기가 살아왔던 동네가 줄어드는 게
이분들에 대한 충격이라서 약간 좀 과장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자기 지역이 어릴 때 흥성했던 것만큼 영원히 흥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욕심이라 생각해요. 그 변하는 건데. 도시의 변화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쭉 서울에서 살면서 보면 상권의 변화. 네. 그것도 그렇죠. 이거는 많죠. 변화가 예전에 돌아다니죠. 이대 앞에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쌀락합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의 기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경리단길 예. 대단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지금 가로수길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또 저 성수도 그렇고. 그 옆으로 또 옮겼다고 그러고. 근데 너무 빨리 이게 막 이렇게 됐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임대료 영향이 있다 보고요. 아. 특히 경리단길은 그렇게까지 뜰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의 노력을 떴던 것을 특히 건물주분들이 자기 지역을 너무 과대평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한참 예. 했었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경작도 계신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임대료 문제가 있고 건물주들이나 토지주들이 너무 자기 지역을 과대평가한 게 있다. 그리고 가로수길도 그래요. 거기가 뜬 이유는 압구정이 너무 비싸지니까 옮겨온 거고 맞아요. 교통 안 좋은 곳이었거든요. 제가 예전 기억에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과다대표된 거죠. 도는 겁니다. 저는 일본 유학도 하고 원래 일본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 한국의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순환선처럼 도쿄는 야마노테선이라는 똑같은 초록색이 있어요. 그 지난 100여 년간의 상권 조사를 보면 빙빙 돕니다. 그걸 따라서. 늘 순환하는 거예요. 사람은 새로운 걸 찾으니까. 지금은 아저씨들만 모이는 뭐 신밭이 이런 데가 반세기 전에는 핫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나 신촌이 죽은 대신에 홍대가 떴잖아요. 홍대 상권도 10년 전에 확 꺾었다가 K컬처 붐과 함께 이제 국제적인 장소가 됐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그 부분을 너무 이 지역이 왜 안 됐을까 하나하나 집착하는 건 별로 이 시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김시덕 박사님 덕분에 오늘 귀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일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나라 땅 얘기 미처 듣지 못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